한국교육개발은 영재교육을 총괄하는 곳, 영재고도 여기서 총괄하고요. 영재교육원도 여기서 총괄하는 곳이에요. 영재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입학고사 같은 걸 다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서 만든 영재 학부모에게 주는 책이 있어요. 자녀가 영재고에 합격하면은 학부모 교육을 받으라고 하세요. 학부모 OT에 가면은 이 책을 줍니다. 책 제목이 행복한 영재 함께하는 부모예요. 한국교육개발에서 영재 교육에 대한 큰 철학을 나타낸 거예요. 왜 행복한 영재냐? 일반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영재들이 안 행복해요. 자기 특성에 안 맞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이 달라서 얘들이 불행해요. 근데 영재교육에 맞는 교육을 받으면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한 영재교육. 얘들이 10만 명 먹여 살리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얘들의 특성을 잘 알고 함께하는 부모예요. 만약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다. 아니면 지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다. 그러면 부모가 함께 하잖아요. 특별한 교육을 하고.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특별하다. 나랑 다르다. 내가 이해 못하는 세계가 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지원할 거야. 이 두 개가 영재교육의 목표예요. 영재유형 판별검사가 있어요. 제가 저희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 다운받으셔서 꼭 한번 해보십시오. 영재냐 아니냐, 영재 판별은 아니에요. 영재 중에서 어떤 유형의 영재냐 판별하는 거예요. 자, 체크를 해보시면 나옵니다. 학부모 유형도 판별하는 검사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같이 했었어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든 영재 유형 판별 검사지로는 5가지로 영재 유형을 나눕니다. 첫 번째, 학업 성취 우수 영재예요. 제가 이 학생들을 많이 봐요. 학교 프로그램에서 영재로 판별된 90%의 학생이 이 유형에 속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똑똑하고 모범생이에요. IQ도 높아요. 이 아이들의 특성이 있어요. 이들은 높은 성취를 보이긴 하지만 선생님과 부모님께 의존적이며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성취하는 경향이 다소 약한 결점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워낙 착한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전두엽이 발달해 놓으니까 자기를 인식하는 메타인지가 강해요. 자기를 아는 힘이 강해요. 정리정돈 잘하고 다른 사람 마음도 아주 잘 헤아려요. 특히 부모나 선생님 같은 권위자의 마음을 알아서 잘 헤아려서 따로 뭐라고 명시적으로 압박을 안 했는데도 알아서 눈치를 봐서 딱딱 맞춰서 행동해요. 얼마나 키우기 좋은 아이인지 사랑스러운 아이인지 몰라요. 이 아이들의 주요 동기가 부모나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똑똑하니까 그 인정받는 이쁜 짓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이걸 강화 반응이라 해요. 부모들이 기뻐하거든요. 어른들이 오야 똑똑하다. 100점. 너무나 좋아하는 걸 보면서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나 활동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활동이나 시도를 하는 경향이 높아요. 이게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100점이네. 단편성고사 어디 레벨 테스트 보니까 높은 만 나왔네. 부모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웃풋이 좋아야 되는구나. 아웃풋이 나쁘면 실망하겠구나. 전에 성장 마인드셋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결과 위주의 타고난 것을 칭찬하고 재능을 칭찬하면 불안해져요. 내가 늘 잘하는 거 아니고 못할 때도 있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애도 있던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험을 안 하려고 해요. 똑똑하다는 칭찬이 똑똑한 애를 망치는 경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걸 안 하려고 해요. 왜냐? 만약에 여기서 결과가 잘못 나오면 부모가 기뻐하던 그게 없어질 거고 나를 높게 여기던 성골, 진골 계급이라고 여기던 게 내 육두품인 정체가 탄원할 거니까.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한다고 해요. 근데 마침 또 얘들이 기억력이 좋아요. 기억력이 좋으니까 문제를 외워버려요. 외워버리면 정확하게 풀 수 있거든요. 실수도 적게 하는 성향이 강해요, 얘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외우고 꼼꼼하게 풀어버려요. 그러면 늘 점수가 잘 나요. 그러다가 뭔가 도전적인 환경을 만나면 배우려고 들어요. 마침 또 보내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쳐주고 너네 배운 거를 적용해봐.
가르쳐주고 따라하고 응용하기 방식으로 공부하면은 얘들은 잘해요. 응용을 잘하거든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가 별로 안 나. 근데 위상연을 조금씩 올라갈수록 조금씩 처지고, 그리고 영재교육원이나 영재고 이런 좀 높은 레벨의 도전을 만날 때 살짝 안 나오는 거를 경험해요. 부모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영재고급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살짝 하세요. 나중에는 결국 부모가 믿는 대로 아이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애는 영재 아니니까 그냥 자사고나 일반고 가서 의대 가자 이렇게 돼요. 영재성 충분하고 강한 애인데도 부모님이 우리 애는 딸이라서 나중에 영재고 하면 치일 것 같아요. 그거를 초등학교 5학년부터 걱정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영재성을 타고났고 호기심 강하고 독창성이 있고 깊이 몰입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인데도 재능 위주의 피드백, 결과 위주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착하다 보니까 모범생 성향이 있다가 보니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결과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안 돼요. 재능 위주의 피드백도 안 돼요. 재능을 칭찬하는 거, 타고난 걸 칭찬하는 건 안 돼요. 노력을 칭찬하셔야 돼요. 자녀가 새로운 경험과 과제로 실패를 하거나 낮은 성취 좀 나오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칭찬해야 돼요. 노력을 칭찬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와 함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해야 돼요. 실패가 나쁜 게 아니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실패는 네가 도전했다는 증거야. 과학자는 실패라고 안 부르고 실험이라고 불러. 너는 실험을 한 거야. 실패를 해야 배우는 거야. 그래서 학습의 좋은 걸음이야. 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해주시면 이게 아이한테 독이 됩니다. 똑똑하다는 그 칭찬이 우리 아이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만드는지 모르실 거예요. 자기 재능을 묵혀버리고 안전한 길만 가게 만드는 독약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세한 거는 저희 성장 마인드셋 설명회, 그 설명회가 블로그에 저희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수재, 영재가 아닌 수재라고 생각했던 애들 중에 꽤 많은 애들이 타고난 영재성을 죽이면서 자기 타고난 성향은 파고들고 연구하고 새로운 걸 개척하는 거, 몰입하는 걸 좋아하고 돈 버는 게 첫째가 아닌 애들이에요. 그런데 돈 버는 길로 가버렸고 세상 인정받는 길로 가버렸어요. 늘 삶이 약간 공허해요. 30대, 40대 돼서 공허해요. 두 번째, 창의적 도전은 얘들은 아이가 부모를 이겨먹은 경우예요. 첫 번째는 아이가 알아서 부모한테 맞춰버린 경우예요. 아이가 진 거죠. 이 경우는 아이가 권위에 도전하거나 비판적인 성향을 보여요. 학교와 가정에서 자주 갈등을 일으켜요. 이 고집 때문에. 전체 영재의 한 10%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죠. 미국엔 많아요. 여학생은 이런 경우가 적어요. 이런 학생은 대부분 부모가 아이 때문에 괴로움을 좀 호소하세요. 저 만났을 때. 진짜 말 안 들어요. 고집 진짜 세고요. 똑똑한 것 같긴 한데 말 하나도 안 들어요. 좀 이 경우도 안타까운 경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많은 경우에는 갈등을 일으켜요. 유머 감각이 있고 창의성이 뛰어나서 친구들한테는 인정을 잘 받아요. 권위자, 선생님한테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아이들이 입시를 잘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형의 아이가 영재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시에서 결과가 안 좋아요. 학교 성적도 안 좋습니다. 나쁘다까지는 아닌데 상위권인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비하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건 입시 결과가 좋느냐 안 좋느냐보다 자기한테 맞는 길을 잘 못 찾아가는 수가 많아요. 반항하고 대들고 그래서 입시에서 결과가 안 좋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이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방식으로 진로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가면 부딪히고 저기 가면 부딪히니까 네거티브하게 이게 싫으니까 이거 할 거야 해요. 예를 들면 부모가 뭐라고 하니까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세상이 예를 들면 어떤 길을 정답이라고 하니까 나는 딴 길로 갈 거야. 그래서 자기 진로 결정할 때 자기가 아니고 세상 권위에 반항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요. 세 번째는 위성치 문제행동 영재예요. 첫 번째 영재는
부모가 이겨먹은 경우고, 도전형 영재는 아이가 부모를 이겨먹은 경우예요. 세 번째는 무관심 속에 큰 영재예요.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맞벌이 집에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지역이 많아요. 가난한 지역이 맞벌이가 많고, 제가 옛날에 이 영재 교육을 잘 모를 때, 20년 좀 넘었을 때죠. 그때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교과 가르칠 때인데, 이런 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고3 올라가는데,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이제 막 고등학교 3학년 진도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뭐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 2를 하는데 쭉쭉 받아들이고 어려운 문제도 쏙쏙 잘 푸는 거예요. 이게 너 목표가 뭐니 하니까 자기 목표가 인경기도인 거예요. 집이 경기도권에 있었는데 멀리 갈 형편은 안 되니까 집에서 통학 가능한 대학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였어요. 최대 천안까지 열어놓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너 정도면 서울대고 어디고 다 갈 수 있는데 진짜 그 정도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얘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 성대경시 전국 은상도 따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게임에 빠진 거예요. 부모는 집에 없으니까 게임에 빠져서 정신 차리니까 고2더래요. 기초공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자기는 인경기도가 목표다 하던데, 그래도 얘는 그나마 좀 나았어요. 어떤 애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고통스럽게 우울해진 애들도 봤어요. 지가 결석 같은 많이 하고요. 문제아로 돼 있어요. 이 아이들은 영재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심리 상담 또는 개인 상담 이런 게 필요해요. 네 번째가 오늘 오신 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영재예요. 사실은 영재가 아니죠, 얘들은. 영재가 아닌 만들어진 영재예요. 범생의 영재는 타고난 영재인데 영재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고요. 얘는 영재가 아닌데 일반적인 아이인데 엔진이 필요성인 애인데 호기심과 열정, 몰입이 엔진이 아니고 필요성 때문에 살아가는 애인데 엔진, 동기부여 받는 애인데 영재 교육하면 좋다더라 해서 입시에 좋다니까. 이거 하면은 혜택이 있으니까 막 사교육을 받아가면서, 근데 마치 머리가 좋아. 얘들이 똑똑해요. IQ도 높아. 그래서 높은 성취를 보여요. 선행학습도 많이 하죠. 지금 영재고 입시하거나 그 전 단계로 KMO를 많이 하는데 새벽 1시까지 주요 퀘시 공부하거든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중1 여름방학부터 중3 여름방학까지 KMO 1년, 또 영재고 1년에서 2년 동안은 주 6회 수학과학만 하거든요. 새벽 1시까지. 이렇게 하는 애들이 다 영재였을까요? 아마 진짜 영재는 사실 이런 교육 과정을 못 견뎌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주입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견디는 애가 진짜 영재일까 싶긴 해요. 진짜 영재였어도 평범해질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는 애들은 대부분이 범죄인 애들이에요. 일반적인 재능, 필요성 때문에 1등 하려고, 출세하려고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과도한 학원식, 강압식 사교육에 장기간 노출되고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상실해버릴 수 있어요. 얘들도 고교학점제라면 이제 스스로 탐구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데 그게 상실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학원도 있어요. 상급 학년 올라갈수록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기한테 받지 않는 거를 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영재고로 들어가는 게 더 충격인 거예요. 영재고를 가면은 얘들이 가면 괴물들을 만나거든요. 자기가 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괴물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얘들을 움직이는 건 주로 비교, 경쟁 때문에 하거든요. 상대 경쟁 때문에 막 스테로이드 주사 맞아가면서 1등 하려고 하면 그 경쟁에 뒤처진다는 불안감 때문에 죽자 사자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다가 영재고를 뚝 들어가면은 자기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애들을 만나거든요. 괴물 같은 애들 만나고 나면 부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학업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분당에 10여 년 전에 오픈했는데 그때 분당에서 아주 유명한 학생이 있었어요. 누구 하면은 좀 공부한다는 세계에서 다 알아주던 학생이에요. 성대경시 막 전국 금상 따고 이런 애였거든요. 걔가 서울영재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학생이 고대 농대를 갔거든요. 서울영재고에서 거의 꼴찌권을 한 거예요. 안타깝죠. 그 정도 학생이 일반고, 학생고 갔으면 충분히 서울대 의대도 갔을 텐데
고대 농대를 비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갔을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 가니까 도저히 못 뛰어넘는 애 만나서 확 부러져 버린 거예요. 자기한테 안 맞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영재센터도 이런 학생들이 와요. 영재교육, 우리 지지택 영재센터 잘하지. 거기 애들 우수하니까 여기 가서 나중에 대입할 때 유리해야지. 아니면 영재고 과고를 가야 되니까 영재고 갈 때 GTG 하면은 거의 80, 90% 가니까 GTG 영재센터 꼭 넣어주세요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아이를 보고 하세요. 영재고가 어울리나를 봐야 돼요. 나 꼴찌에도 나는 연구가 재밌어, 탐구가 재밌어. 이런 애가 가야 돼요. 그런 애는 스트레스 안 받고 남이 잘하든 못하든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이렇게 사교육형 만들어진 영재는 영재가 아니에요. 가서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영재고 나왔는데 안 맞구나. 그거를 가서 1년 안에 아는 애들 많아요. 근데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그 과정을 해서 대학까지 가는데 굉장히 부정적 자아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영재고는 꼭 입시를 위해서는 가지 마셔라. 저희 탑반 애들 진짜 잘하는 애들이고 저희 탑반 애들이 서울영재고, 경기영재고, 부산영재고 거의 다 8, 90%가 가요. KMU도 초5, 초6 때 막 수상해요. 분당에서 있을 수 없는 실적을 만들어요. 하지만 1등 하려고 보내지 마세요. 진짜 영재성이 수학과학 분야 영재성이 있느냐 보셔야 돼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영재교육이에요. 이상적인 경우는 부모가 아이를 이해해서 아이가 가진 그 영재의 특성대로 잘 살려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 가지고 있어요. 아웃풋도 좋아요. 지금 좀 잘하든 못하든 좋아하고 재밌으니까 파고들고 몰입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잘하게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하고 독창성이 있으니까 새로운 걸 막 해요. 새로운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요. 못하는 자기를 수용해요. 이 자기 수용이란 게 못해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절대 경쟁을 해요. 뉴턴이 누구보다 늦을까봐 막 초조하면서 연구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상당히 이론을 내가 발견 못하면 나는 인생의 루저야 그러면서 연구했을까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감정에도 떳떳하고 자기 목표나 욕구를 억지로 안 해요. 그냥 자기 결대로 세상이나 부모의 그런 거는 관찰은 하겠지만 자기대로 해요. 우리가 길러주고 싶은 영재는 요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재의 특성을 잘 아시고 부모님들이 이 아이의 결에 맞게 길러주세요.